먹었는데. 맛있어. 다 맛있지 뭐. 어려워가지고 전혀 모르겠어. 이런 실이구나. 되게 크다 하나에. 색은 전혀 모르겠고. 응? 색은 전혀 모르겠어. 그래도 모르겠어. 노랗다고 해서 되게 인조적인 노란색인 줄 알았는데. 그니까. 너무 자연스러워. 동물 털을 그냥 깎아놓은 것 같고. 그 노란색이 나도 내가 생각했을 때 노란색이 아닐 것 같아.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아닌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자연스러워서 더 잘 입을 것 같기는 해. 이거 되게 부드럽다. 좋다. 대고 잡아야겠다. 대고 잡아도 되겠어. 예쁘다. 응. 이거 실 되게 괜찮다. 그러게. 싼데, 싼 거라며. 오, 내가 쓰는 실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하지. 이게 지금 다해서 30. 되게 싸네. 그치? 되게 싸지.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사용할 실은 드롭스의 멜로디 실이고요. 이걸로 타이페이 스웨터를 뜰 거예요. 색상은 14번 바닐라 색상이고요. 저는 더 밝은 노란색을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차분한 바닐라 색이었어요. 굵은 바늘을 사용을 하는 청키한 실이라 그런지 이 실 한 볼이 꽤 크네요. 그럼 일단 게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원작 게이지가 6mm 바늘 게이지라 저도 6mm로 떠봤는데 역시 게이지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원작보다 2코 많게 나왔는데 실이 굵어서 그런지 2코 차이여도 완성작 사이즈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6.5mm 바늘이 없어서 7mm 바늘로 게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 봤지만 이거는 세탁도 안 했어요. 일단 코가 크니까 무늬도 안 예뻐 보였고 게이지도 안 맞고 그래서 6.5mm 바늘을 주문을 했는데 잘못 주문한 거예요. 제가 히야히야 바늘을 쓰는데 히야히야 바늘은 바늘이 두꺼우면 케이블도 두꺼워지거든요. 근데 바늘만 2개를 주문을 한 거예요. 뭐야? 갸또야? 고마 뚫고 있어, 고마. 뭐야? 다 뚫렸어? 언니는 선반 들고 너네 안 추워? 안 추워. 자. 재밌어? 와, 그렇게 재밌어? 엄마는 추운데. 여보. 맥시. 담이 보는 거 봐. 라바짜 커피야. 엄마 좋아하는 거. 담이야, 공 잘 잡아. 놓치지 말고. 꼭 안고 있어. 와, 여기 오랜만에 오네. 여기 뒤에 놓지. 담이 모자에 넣을까, 뒤에다가? 그러면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럴까? 그럴 것 같은데. 여기 한 사람 있는데 결혼한 사람. 지금 저 안에도 결혼식 하고 지금 파티하는 건가 봐. 엄마 아빠는 여기 요 카페에서 파티했어. 여기 카페에서. 블로멧. 아침부터 샴페인을 마셨지. 엄마 여기 실가게 갔다가 이제
왜 있을까 모르겠네, 바늘이. 귀여운 곰돌이가 아빠 곰돌이랑 간대. 아빠도 곰돌이야? 여기 있다. 요번에 그로 나가서 좀 갔다 와. 아, 갔다 올게요. 어. 안녕. 안녕. 저는 근처에 실가게가 있어서 바늘이 있는지 보러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실가게는 파리 15구에 위치한 정말 작은 동네 실가게예요. 그래서 다른 바늘은 바라지도 않고 니트프로 조립식 바늘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가고 있어요. 프랑스 동네 실가게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실은 퐁티 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 외에 랑, 필다, 베르제르, DMC, 비시간, 드롭스 같은 실들이 있고, 파리에 또 유명한 실가게들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 가야 손염색실, 라비앙에메, 로안, 드헤임 나튜아, 필콜라나 등등 이런 실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실 중에서 비슈에 뷰시, 부클렌 이런 실들이 유명한데 저는 아직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실들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가봤던 곳에서는 아직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그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늘을 샀을까요? 귀여워. 니트프로 조립식 바늘을 샀습니다. 저 이렇게 동네 가게에서 조립식 바늘 파는 거를 처음 봤어요. 니트프로 바늘이 있길래 혹시 니트프로 심포니 바늘도 있을까 싶어서 물어봤는데 심포니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정말. 그럼 다시 스와치를 만들어 볼게요. 드디어 6.5mm 바늘로 만든 스와치가 생겼습니다. 확실히 6mm 게이지보다는 무늬도 크고 좀 더 숭덩숭덩한 느낌인데 어쩌겠어요. 게이지가 맞는다는데 선택이 없습니다. 이걸로 캐스트온을 해볼게요. 6.5mm 바늘로 1번 사이즈를 캐스트온 했습니다. 캐스트온은 뒷목부터 시작을 하고요. 양쪽 어깨 늘림을 하면서 뒷판을 먼저 뜨게 됩니다. 저는 평소에 무채색 옷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뜨개 실을 고를 때도 웬만하면 무채색 실을 많이 고르거든요. 제 이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편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뜨고 부담 없는 색을 고르다 보니까 좀 심심한 색들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한 색을 선택을 해보자 하고 고른 색이 이거예요. 원래는 정말 쨍한 형광 핑크 이제 그런 색으로 하려다가 이제 봄이 되고 하니까 노란색을 한번 해볼까 해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차분한 노란색이어서 처음에 실 받았을 때는 좀 실망했잖아요, 저. 근데 완성하고 보니까 그렇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자주 입을 것 같기는 하지만 올 봄에 얼마나 잘 입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어요. 다음날 등판 암홀까지 뜬 모습이고요. 굵은 바늘로 뜨다 보니까 코들도 크고 지금은 좀 편물이 숭덩숭덩한 느낌인데 이게 세탁을 하면 이 빈 곳들이 다 메꿔지면서 편물이 하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직감을 했어요. 아, 이거는 절대 세탁 후에 프루시오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오른쪽 앞판 코를 주워서 뜨고 있고요. 왼쪽 앞판도 떠서 양쪽을 연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늬가 같은 무늬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죠? 근데 여기 양쪽 끝에는 무늬가 반복이 아니에요. 원래 무늬대로라면 요 양 끝에 꽈배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상부에는 꽈배기가 없어요. 꽈배기 없이 쭉 뜨다가 앞판 뒷판 연결하면서 그때부터 꽈배기가 생깁니다. 이 부분이 도안에도 na와 있긴 하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Em theo một câu chuyện kể lại là câu chuyện có thật xuống. 바디를 다 떴고요. 여기까지 실은 2볼 쓰고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실로 넥 부분에 코를 주어서 넥을 뜰 거예요. 제가 지금껏 떠봤던 도안들은 바디 완성 후에 거의 소매를 먼저 뜨는데 이 도안은 넥을 먼저 뜨라고 해서 또 착하게 도안대로 뜨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흐릿한 무늬인데요. 제가 한동안 이런 흐릿한 무늬에 꽂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도안을 봤는데 무늬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작실을 보니 드롭스의 멜로디 실인 거예요.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원작실로 드롭스 실을 사용하는 거를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선했어요. 특히 이런 청키한 실로 스웨터를 뜨는 거는 또 처음이라, 그리고 실이 5볼밖에 안 들어가니까 다른 청키한 실들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또 실 하나를 배웠습니다. 것 같아. 맛있어? 빵 나왔다. 아이, 빵 큰 거 나왔다. 오, 언니 빵 큰 거 나왔다. 다미도 빵 찾아봐. 지금은 소매를 뜨고 있고요. 소매는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데 처음에 소매코를 주울 때 코수가 계속 안 맞더라고요. 여러 번 코를 줍다가 결국은 양쪽 코 줍는 위치를 조금 다르게 해서 주었어요. 그래도 티는 안 나니까 그냥 이대로 할게요. 네 번째 실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도안에 제시된 실 양보다 적게 드는 거예요. 제가 쫀손이기도 하지만 스웨터 하나에 4볼밖에 안 든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작게 뜬 거예요. 멜로디 실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실이 생각이 났는데 베를린 스카프의 원작 실인 보스텟 알파카 실이 생각나는 거예요. 실 굵기랑 실의 성분도 굉장히 비슷했고 세탁 후의 느낌도 정말 비슷했어요. 멜로디 실을 대체 실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두 실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털 빠짐이 아닐까 싶어요. 멜로디 실이 털 빠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세탁하고 건조 후에 돌돌이로 편물에 붙어있는 이 털들을 조금 떼어냈어요. 그래도 털들은 계속 빠지겠지만 한번 그렇게 떼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입을 때는 좀 편하더라고요.
언니 저기 집 안에 있어. 다미야 저기 집에 있어 언니. 지금은 한쪽 소매를 고무단 전까지 뜬 모습인데요. 세탁 전인데 이게 너무 긴 거예요. 여기에 고무단까지 하면 더 길 것 같아서 소매를 조금 풀렀어요. 드롭스 실이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 멜로디 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처음에 만져봤을 때 생각보다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저는 산데스간의 보스텟 알파카보다 조금 더 부드럽다고 느낀 것 같아요. 세탁 후 맨살을 입어도 전혀 까슬함이 없었고 또 알파카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게다가 디자인도 이렇게 약간 오버핏이니까 세상에 옷이 너무 편한 거 있죠? 더 자주 입어봐야겠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하고 있고요. 다른 드롭스 실들도 궁금해졌어요. 소매와 바디 마무리는 소운 바인드 오프로 마무리를 했고요. 저는 처음 해본 방법인데 이게 굉장히 간단하고 모양도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비록 저는 청키한 알파카 실로 뜨고 있어서 마무리 모양이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깔끔한 울실로 뜨면 마무리가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넓은 소매나 바디에 잘 어울리는 코마금인 것 같고 일반 코마금보다 탄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잘 쓸 것 같은 소운 바인드 오프였습니다. 반대쪽 소매도 완성을 했고요. 그럼 세탁을 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 세탁 후에 대환장 파티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양쪽 소매의 길이가 다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꽈배기를 10단마다 만들어야 하는데 두 번째 소매에서 9단마다 꽈배기를 만든 거예요. 사실 이거를 여기까지 뜨면서도 꽈배기 단수 세는 게 그렇게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를 모를 때는 정보를 찾아보면서 했어야 하는데 제가 또 그냥 뜬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꽈배기 단수는 꽈배기 옆에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옆에 있는 가로줄부터 세면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니 9단마다 꽈배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매가 줄임없이 통소매인데 세탁 후에 소매 넓이를 맞춰서 건조를 하다 보니까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 길이도 짧아지고 이거는 정말 꽈배기 경험이 많이 없어서 나오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넥 부분도 너무 짧아서 도안을 다시 보니 두 가지 사이즈 바늘을 사용을 하고 길이도 더 길게 뜨는 거였어요. 자, 대대적인 수술 시작합니다. 비가 내
자, 여러분들 다 완성이 된 것 같죠? 하지만 아직 마무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넥 마무리를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로 마무리를 했는데 넥 부분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코바늘과 고무실을 이용해서 넥 안쪽을 한번 떠줄 거예요. 멜로디 실이 탄력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매도 바디도 이렇게 넉넉하게 마무리를 하는 오버핏에 어울리는 실인 것 같고 넥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조여지는 게 예쁘니까 고무실로 한 번 더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또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적당히 느슨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어렵죠? 적당하게. 이번 타이페이 스웨터는 정말 길고 길었던 여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